생명은 대체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건 아마 우리 인류가 던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도 거대한 질문일 겁니다. 과학에 마주한 궁극의 미스테리, 바로 이 생명의 기원을 파헤치는 여정,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작하시죠. 자,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마치 탐정처럼 단서를 하나씩 따라가 볼 건데요. 먼저 이 문제를 바라보는 두 가지 큰 시각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생명의 부품들이 과연 어디서 왔는지 추적해 볼 겁니다. 이어서 DNA와 단백질이라는 아주 고전적인 닭과 달걀 문제를 파헤치고요. 이 모든 조각들이 어떻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조립되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위대한 논쟁이 오늘날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까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던져봐야 할 질문입니다. 살아있지 않은 것과 살아있는 것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요? 대체 생명이라는 이 놀라운 현상은 어떻게 시작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과학계가 마주한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 미스터리를 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이 수십억 년에 걸쳐서 마치 작은 시냇물이 모여 강이 되듯이 자연 법칙에 따라 점진적으로 나타났다는 관점이에요. 다른 하나는 생명의 이 정교함은 단순한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마치 잘 짜인 청사진처럼 어떤 지적인 설계의 결과물이라고 보는 시각이죠. 이 두 거대한 관점이 바로 앞으로 우리의 탐구를 이끌어갈 두 개의 큰 축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퍼즐부터 맞춰볼까요? 모든 생명체는 아미노산이나 핵산 같은 아주 기본적인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말이죠, 이 필수적인 생명의 재료들은 맨 처음에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과학자들은 생명이 없는 물질에서 생명의 재료가 탄생하는 이 과정을 화학 진화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마법 같은 과정이죠. 과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가장 유명한 가설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유명한 가설은 바로 원시 수프 이론입니다. 마치 다윈이 상상했던 따뜻한 작은 연못처럼요. 초기 지구의 바다에 녹아있던 아주 단순한 분자들이 번개 같은 강력한 에너지와 만나서 아미노산 같은 생명의 구성 요소로 바뀌었다는 생각이죠. 1953년에 있었던 밀러 유리 실험이 바로 이 가능성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꼭 지상만 바라볼 필요는 없겠죠. 또 다른 유력한 후보지가 있는데요. 바로 빛 한 점 들지 않는 깊은 바닷속 심해 열수구입니다. 지구 내부의 뜨거운 에너지와 화학물질이 함께 뿜어져 나오는 이곳은 그 자체로 거대한 생명의 공장이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끊임없이 운석이 비처럼 쏟아지던 초기 지구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였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생명의 재료가 애초에 지구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여기서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나사가 소행성 베뉴에서 가져온 시료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선언했거든요. 이것은 획기적인 과학적 발견이다. 그 분석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DNA와 RNA를 만드는 데 필요한 5가지 핵심 재료가 전부 다 나왔고요. 무려 33종의 아미노산에다가 풍부한 물과 탄소까지 발견됐습니다. 말 그대로 생명의 조립 키트가 통째로 우주에서 배송된 거죠. 이 발견은 생명의 씨앗이 우주에서 지구로 왔다는 판스페르미아 가설에 엄청난 힘을 실어주게 됐습니다. 자, 재료가 지구에서 만들어졌든 우주에서 왔든 이제 우리는 훨씬 더 까다로운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생물학에서 가장 유명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죠. DNA와 단백질, 이 둘은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데 대체 어느 쪽이 먼저 생겨났을까요? 이게 바로 생물학의 중심 원리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딜레마인데요. 한번 보세요. DNA는 단백질을 만드는 설계도입니다. 그런데 그 설계도를 복사하고 또 수리하는 일꾼이 바로 단백질 효소란 말이죠. 설계도 없이는 일꾼을 만들 수 없고 일꾼 없이는 설계도를 복사할 수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교착 상태인 셈입니다. 이 막다른 골목에서 과학자들이 찾아낸 아주 기발한 탈출구가 바로 RNA 세계 가설입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요, RNA가 DNA나 단백질보다 먼저 등장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R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능력도 있고 동시에 리보자임이라는 효소처럼 화학 반응을 직접 해낸 능력도 있거든요. 즉, RNA 혼자서 설계도와 일꾼 두 가지 역할을 모두 해냈다는 거죠. 네, 정말 우아하고 멋진 해결책처럼 들리죠. 하지만 이 가설 역시 만만치 않은 몇 가지 아주 심각한 과학적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선 연력학 법칙에 따르면 자연은 질서정연한 것보다는 무질서하고 흩어진 상태를 더 선호합니다. 복잡하고 정교한 RNA 분자가 화학물질 수프에서 저절로 조립되는 건 마치 태풍이 지나간 고물상에서 보잉 747기가 저절로 만들어지길 기대하는 것과 같은 어마어마한 확률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게다가 설령 어찌어찌 만들어졌다고 해도 RNA는 DNA보다 훨씬 불안정해서 초기 지구의 거친 환경 속에서 금방 분해되어 버렸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입니다. 생명의 재료들도 준비됐고 정보 저장 문제도 어찌어찌 해결됐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이제 이 부품들을 어떻게 조립해서 제대로 작동하는 하나의 시스템, 즉 최초의 세포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결정적인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외부와 내부를 구분해줄 보호막, 즉 세포막을 만드는 거고요. 아마 지방 분자들이 물속에서 자연스럽게 동그란 방울 모양을 만들면서 최초의 집을 형성했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는요, 훨씬 더 기묘하고 이상한 일입니다. 바로 수많은 재료 중에서 특정 부품만 콕 집어서 선택하는 과정이죠. 여기서 우리는 생명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인 동형 카이랄성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미노산은 우리의 왼손과 오른손처럼 구조는 똑같지만 거울에 비친 것처럼 방향만 다른 두 가지 형태 L형과 D형이 있습니다. 화학 반응으로는 이 둘이 항상 50대 50으로 똑같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놀랍게도 오직 왼손잡이 아미노산, 즉 L형만을 사용합니다. 순전히 화학적인 과정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이 완벽한 편에는 생명의 기원에 대한 거대한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과학자들이 제시하는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봤습니다. 하지만 이 조각들을 다 모아서 전체 그림을 보려고 할 때 우리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더 큰 차원의 논쟁과 마주하게 됩니다. 현대 유전학 기술로 모든 생명의 가계도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우리는 모든 생명의 마지막 공통주상인 루카라는 존재와 만나게 되는데요. 정말 놀라운 건 이 루카가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됐다는 겁니다. 약 42억 년 전, 그러니까 지구가 식고 안정되자마자 거의 즉시 등장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루카가 결코 원시적이거나 단순한 생명체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를 보면요. 루카는 이미 바이러스에 맞서는 방어 시스템까지 갖춘 아주 정교하고 세련된 존재였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루카가 등장하기 이전에 이미 수억 년에 걸친 진화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거죠. 생명이 지구 역사 초기에 정말 폭발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어떤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주목하는 건 화학물질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보입니다. 마치 컴퓨터 코드처럼 정교하게 짜인 이 생명의 정보가 과연 아무런 목적 없는 화학 반응만으로 저절로 쓰일 수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서부터 지적 설계론의 주장이 시작됩니다. 지적 설계론의 핵심 주장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입니다. 예를 들어 쥐더처럼 부품 하나만 없어도 아예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은 단계적으로 진화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둘째, DNA의 정보는 단순한 화학물질의 배열이 아니라 지적인 존재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복잡하고 구체적인 정보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화석 기록에서 갑자기 수많은 생물들이 등장하는 캄브리아기 대폭발 같은 현상은 점진적인 진화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우리는 처음 던졌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생명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물리법칙에 따른 화학의 필연적인 결과일 수도 있고 우주 어딘가에서 날아온 씨앗일 수도 있으며 혹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어떤 설계자의 작품일 수도 있습니다. 이 위대한 미스터리에 대한 탐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